여러분, 채권 시장의 대란 이제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아요. 이게 최악의 위기로는 넘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위기는 계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지표가 상존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국고채와 회사채, 이게 AA- 회사채를 말합니다. 3년물 금리 차이가 1.375%입니다. 이게 금리 차이가 1.375%면 와, 굉장히 높은 겁니다. 2009년에 말입니다. 2009년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잖아요. 8월 5일에 1.38포인트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1.375%포인트니까 이것도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뭐 4.5%까지 넘어간 적도 있죠. 예, 그렇지만 1.375%라는 것도 결코 낮은 그런 수치가 아니다. 예, 그만큼 시장에서는요, 회사채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국고채를 투자하지 회사채를 투자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의 경색 국면이 아직은 이게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 말입니다.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AA- 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아직은 불안함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보증권 AA-가 1,500억 원 단기물은요. 단기물은 수요 예측을 해보니까 3,660억 원어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1,500억 원은 넘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뭔가 분위기가 조금씩 뭔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채권 시장이 위기를 조금씩 벗어난다는 느낌 많이 드시죠? 지난 9월 28일 강원도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그때가 회사채 AA-입니다. 5.342%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가 엄청 올라간 거죠. 불안하니까 금리 더 줄게 내 회사채 사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내 회사채도 안 사주는 거죠. CP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CP금리도 3.25%였습니다. 3.25%.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게 위기가 죽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10월 28일 현재 보면 5.342%가 5.487까지 좀 이제 뭔가 폭등으로 가지 않고 금리가 그죠? 뭔가 안정화 좀 내려갈 수 있다는 의지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채권 시장의 위기가 조금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CP도 마찬가지입니다. CP가 기업음인데 CP가 4.59%입니다. 물론 4.59%라는 금리는 굉장히 높은 금리 맞습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그만큼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요. 그 둔촌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둔촌 주공. 여기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게 CP라든가 혹은 단기사채 이게 발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말입니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이게 만기가 83일입니다. 83일이면 석 달이 안 되죠.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이건 ABCP라는 강원도 하고 똑같은 사채인데 기업어음인데 예, 이거 총 포함해서 5,423억 원 차환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 좀 분위기가 풀리는 느낌이 있죠. 물론 이자는 높아요. 이자는 7%에서 많게는 12%까지 줬으니까 이자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지만 차환 발행에 성공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시장의 불안감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아직도 한전체는 특수체잖아요. 시장에서 현금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발행을 할 때는 금리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한전체가 특수체인데 5.580%라고 그러면요. 일반 회사채는요. AA-등급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말입니다. 6%가 넘어가야 되고 7%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단기 사채 중심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뭐 장기 사채를 발행을 한다고 해도 발행이 될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 사채를요. 예, 금리를 많이 주면서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둔촌 주공아파트도 만기가 83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돌리는 거죠. 짧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현금을 빨아들이는 것은 국채, 은행채, 특수채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는 지금 아직도 돌려막기 하기에 급급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나왔죠. 예, 국채 발행 최대한 자제하고 은행도 예, 한국은행에서 은행채 사줄게. 쉽게 말하면 돈 찍어서 한국은행이 사주겠다는 이야기고요. 예, 이 특수채도 국내에서 좀 발행하지만 한전채 외국에서 발행을 해. 지금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놨거든요. 예, 그러면 예, 국고채나 은행채나 특수채에 대한 현금 어떤 쏠림이 좀 줄어드니까 이제는 여전채나 혹은 회사채 쪽으로도 좀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아직까지 크게 발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 중에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유상증자도 하잖아요. 유상증자 잘 안 됩니다. 2021년 10월에 35건에 9,454억 원을 예,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해서 빨아들였지만 지금 2022년 10월에는요. 29건으로 좀 줄었어요. 금액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반토막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4,119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은요.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는 금리를 굉장히 많이 주고 발행을 하고요. 예, 또 유상증자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안감 아직도 크다. 예, 이대로 가다가는 돌려막기라는 게 한쪽만 펑크가 나면 예, 이게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기업은 살려고 예, 채권을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하고 유상증자도 단행을 하고 예, 그러면서 은행 대출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도. 지금 기업이 자금을 돌려막을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예, 기본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예,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기업 부채도 너무 많거든요. 예,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2,476조 3천억 원이나 되니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기업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출을 받든 유상증자를 하든 채권 발행하든. 당분간은 돌려막기를 할 겁니다. 당분간은. 그런데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이 돌려막기가 풀릴 수도 있지만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계속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황은 점점 열악하게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융위기 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채권발 금융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정부가 대책을 지금 써서 그만큼 막아가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게 최악으로까지 가면 우리가 막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오는데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진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거 우리는 봤기 때문에요. 지금은 우리가 기초 체력이 있으니까 막을 수 있는 힘이라도 있었지요. 예, 만약에 말입니다. 채권 시장의 위기, 주식 시장의 위기, 부동산 시장의 위기, 다시 말해서 자산 시장에 한꺼번에 지금 터져버리면 이거 막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로 국가 경제의 디폴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시장의 위험성은 가신 것이 아니에요. 상존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경기가 좋아진다는 게 간단하게 대한민국은요. 수출이 많아지면 좋아요. 예, 수출이 많아지지 않는 한 이 위기는 한동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거고요. 이 위기가 또 다른 위기로 전이될까 두려움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항상 위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정환진 TV를 보고 계시면요. 그 위기에 대한 감지는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